자, 오늘 방송통신, 정보통신기술의 문제 해결 단원 세 번째 단원입니다. 이 세 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게 어떤 걸 공부했냐면 미디어와 이동통신 기술에 실제 최신 이용될 수 있는 활용되는 기술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뭐냐면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뭐 등등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간에 서로 관계 구축을 통해서 인맥 관리나 정보 공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쌍방향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했고요. 전자상거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뭐 물품 구입할 때도 뭐냐면 옥션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많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바일 뱅킹이라는 건, 뱅킹이라는 말은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걸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통신 기기를 수단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기관과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서 우리가 금융 관련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모바일 뱅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클라우딩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저장 매체가 있었어요. 하드웨어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USB 드라이브라든지 하여튼 저장 매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걸 저장 매체를 그렇게 쓰지 않고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저장 매체를 우리가 공용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대량의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서버에서 직접 저장 관리하고 사용자는 필요할 때 이거를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 우리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생각하는 인터넷.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어떤 것들을 사람이 모든 것들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사물들끼리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가진 이런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이러한 제어하는 기술을 우리가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사물 인터넷, 냉장고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있는데, 증강현실이라는 거라고 하면 뭐냐면 현실의 이미지하고 배경을 가지고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겹쳐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쓰이고 있는 티맵이라든지 카카오맵이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냐, 이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상현실은 뭐냐면 가상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가상적인 걸 설정해놓고, 그걸 또 가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가상현실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강현실하고 우리가 가상현실의 차이점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현실은 뭐냐면 별도로 꾸며진 가상의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 우리가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 한 5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종통신 기술에 활용하는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203쪽에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정보통신 기술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정보통신 기술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교과서에 202쪽을 보면 들어가기 전에요.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정보통신 이렇게 운동선수가 정보가 유출돼서 문제가 생기고 등등 개인정보 유출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개인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는 이런 신분관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본적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가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 성향에 관련되는 거, 내 종교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신상태, 건강상태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적인 관계라든지 소득규모라든지 재산 부유라든지 금융거래 내용이라든지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방교중학교 3학년 몇 반 아무개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아무개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교중학교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개인정보에 속할 수 있는 거지만요. 반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거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반 번호까지는 그러니까 수치화돼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다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구체적으로 반 번호가 구체적으로 방교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누구 이렇게 된다면 그건 이제 개인정보가 되지만 그냥 3학년 몇 반 몇 번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치화돼서 우리가 어떤 이용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수치화된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양의 정보가 이렇게 생산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저장 매체가 끊임없이 증가를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겠지만, 플로피 디스크에서부터 USB 메모리, 하드디스크, SDS가 이렇게 반도체 메모리의 저장 매체의 종류와 용량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장 매체들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도 간단히 얘기했죠. 여기서 플로피 디스크도 나오고 USB 드라이브도 나오고 하드디스크도 나오고 SSD 이런 하드디스크도 HDD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SDD라고 그러는 거 정적으로 나오는 디스크라고 그러죠. 이게 훨씬 좋다고 그래요. 속도도 빠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요. 1880년 천공카드라는 게 있어요. 구멍을 빵빵빵 뚫어가지고요. 이거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력된 거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요. 천공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게 뭐냐면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일이 구멍을 뚫어서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테이프 형태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음악에도 보면 카세테이프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머님 부모님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을 한 게 바로 뭐냐면 하드디스크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가 등장했냐면 이런 플로피 디스크가 이제 있었죠. 플로피 디스크 있었고요. 그 뒤로 하드디스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중간에 이제 뭐냐면 플로피 디스크시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D라는 거 컴팩트 디스크라고 해서 얇은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용량 매체를 더 늘리기 위한 DVD라는 게 만들어졌고 DVD라는 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SD 카드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US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이용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지만 앞으로 많이 더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냐면 저장 매체가 발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203쪽에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냐면요. 공장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공장 자동화로 인해서. 그렇죠?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제는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품질도 안정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사용하면서 더욱더 신속하고 편리한 이런 정보 수집 및 활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수집되고 활용되고 이런 으로 해서 뭐냐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인해서는 사회 참여 기회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뭐 어떤 것들 뭐 동의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 어떤 뭐 선출한다든지 요즘에 뭐 학교에 학생회장 선출하는 것도 이렇게 이런 걸로 뭐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들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있는 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법과 제도라든지 우리 사회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통신기기 수가 많이 증가되니까 새로운 네트워크 주소가 많이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신기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에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다양한 미디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있고요. 자, 미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냐.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1G에서부터 2G, 그다음에 2G, 3G, 4G, 5G까지 하는 것들을 이런 기술들이 끊임없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5G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또 이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관련된 문제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알고서 그거에 접근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정보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털려가지고 그걸로 해서 피해가 보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재산상이나 어떤 인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재산상에 큰 뭐 불이익을 보는 건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당하는 일도 있고요. 뭐 스매싱에 의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들을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사이버 테러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보호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 보호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보호 기술들은 어떤 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 하고 있습니까? 교과서 203쪽 하고 있어요. 203쪽. 그 가운데 보면 203쪽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테러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생긴 게 뭐냐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등장을 한다든지 방화벽이 등장한다든지 디지털 워터마크가 등장한다든지 생체 인식 기술이 등장한다든지 암호화가 된다든지 뭐 QR코드가 등장한다든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나 스마트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감지하고 제거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우리 백신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제 V3 백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철수 씨가 이거를 처음에 그거를 백신 문제가 이것들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요즘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이 욕도 좀 먹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인지도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V3 백신을 처음에 만들어서 무료로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배포하면서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이러스로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인지도가 있는 거죠. 방화벽 컴퓨터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에 이런 통신망에 접근할 때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이걸 차단하는 시스템이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처음에 들어올 때 방화벽을 걸치게 돼 있어요. 이 방화벽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디지털 워크마크는 어떤 거냐면 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에 삽입된 어떤 일정한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스마트폰에도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패턴 있죠. 자기가 쓰는 고유한 패턴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이제 따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디지털 워터마크에 해당되는 부분의 한 부분 아니겠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 생체 인식 기술. 요즘에 이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이나 지문이나 망막 같은 것들 이런 신체적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또 아니면 글씨체나 음성, 걸음걸이 이런 행동학적 특성들을 개별적인 생체 특성을 이용해서 보안 시스템에 적용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도 많이 생체 인식 기술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지문이나 얼굴 인식, 망막 같은 것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이렇게 제약을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또 암호화, 요즘에 암호화는 많이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죠.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전송 시 타인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변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암호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요즘 말고도 뭐냐면 쉽게 하기 위한 QR코드라든지 뭐 등등 다른 기능도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4쪽에 보면 자, 정보통신 기술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서 교통을 예측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인터넷에서 되면 도서 추천 시스템을 만들거나 질병 발생 예측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진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이용하냐면 슈퍼컴퓨터 왓슨이라고 해서 우리 임상치료 환자라든지 보험기록에 엄청난 양의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의료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많이 정보를 다루는 것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것들이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다든지 문제가 있는 정보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큰 재앙을
재난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또 어떤 기술들이 있냐면요. 통신기기 수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소치기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IPv4를 쓰고 있어요. 32비트짜리. 이거를 쓰게 되면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약 1600만 개의 쉽게 말하면 IP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걸 쓰고 있다 보면 뭐냐면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거를 쓰고 통신기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Pv3 쉽게 말하면 64비트짜리의 주소 할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수많은 기기들을 수로 주소 할당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 단순하게 생각해도 32는 128에 얼마입니까?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그렇죠. 기하급 수직으로 따지면 생각하면 거의 4배 정도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4배인데 기하급 수직이니까 어떻게 4배입니까? 이거보다만 엄청난 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곱근이니까요. 거의 억 이상으로 우리가 주세계를 맞이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통신기기 수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물 인터넷에도 모든 것들이 이제 뭐냐면 IP를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하고 주소세계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다양한 미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로 우리가 홀로그램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물과 똑같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3차원 영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좀 더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생긴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버 폭력,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교과서 204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10가지 규칙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가지 규칙을. 자, 의심스러운 어플리케이션은 내려받지 않는다.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는다. 발신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메일은 삭제한다.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물론 요즘에는 비밀번호 의무적으로 3개월씩 한 번씩 아니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바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할 때만 켜놓는다. 계속 켜놓게 되면 나중에 뭐냐면 도용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또 내려봐 있는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꼭 검사한 다음에 사용한다거나 스마트폰에도 백신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요즘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정기적으로 바이러스를 한번 검사한다거나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거나 플랫폼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면 다른 사람이 도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또 운용체제 및 백신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거나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 사용하면 선생님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언제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한다고 설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어떤 외부로부터 이런 사이버 폭력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박을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홀로그램 영상만 장치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로는 OHP 필름하고 투명색 필름이 되겠죠. 투명하지 않으면 비치지 않으니까요. 자, 테이프, 칼, 모논종이, 볼펜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냐면 모논종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위쪽은 1cm, 아래는 6cm, 높이는 3.5cm 되는 이런 사다리꼴 모양, 이렇게 사다리꼴을 되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자, 만들었어요. 모논종이에다가
자, 만든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그림을, 사다리꼴 모양을 이렇게 된 그림을, OHP 필름을 다시 그, 위에, 모는 종이 위에 OHP 필름을 올리고, 거기다가 다시 그립니다. 자, 그랬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위에 1cm, 아래는 6cm, 높이는 3.5cm 되는 것을 모는 종이에다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사다리꼴로 된 모양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홀로그램 영상 장치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위에는 6cm가 되고 아래쪽은 1cm가 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홀로그램을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바로 홀로그램이 만드는 영상의 부분이라고 3차원 영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간이 되면 만들어 보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홀로그램이 어떤 건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만든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영상보다도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스마트폰의 영상이 홀로그램 장치면에 반사되어서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혹시 안 된다면 홀로그램 영상을 잘못 만든 겁니다. 자, 홀로그램 영상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배경과 주변의 조명을 어둡게 하면 보이는 물체를 밖에 하면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배경화면 주변은 어둡게 하고요. 물체 있는 부분을 밖에 하면 그 물체 부분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홀로그램 영상 장치를 만들 때 OH 필름 외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 투명한 필름이면 무조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릴판이라든지 CD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투명한 거는 다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홀로그램 영상치를 만드는데 더 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다리꼴 4개를 붙인 전개도를 만들어 제작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아까 보면 하나씩 만들었는데 하나씩 만들을 말고 이거를 밑에가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위에가 사다리꼴 4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만들면 훨씬 더 뭐 따로 붙이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더 쉽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홀로그램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무슨 기술? 이에 따라서 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기술? 정보통신 기술. 정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 2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는 통신기구의 인터넷 주소가 할당 주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 통신기기의 증가로 인터넷 주소의 할당 주소를 해결하기 위한 건 어떤 거냐는 거죠. 어떤 겁니까? IPv3입니까? 홀로그램입니까? 빅데이터입니까? 증강경실입니까? 슈퍼컴퓨터 왓스입니까? 그렇죠. IPv3죠. 64바이트의 어떤 체제를 만들자, IP 체제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보보호기술은 지문, 얼굴, 망막 등의 신체적인 특성과 글씨체, 음성, 걸음걸이 등의 행동적 특성의 개별적인 생체 특성을 이용해서 보안 시스템에 활용하는 기술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거 지문이나 얼굴 이런 것들은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문제 해결 활동에 대해서 수업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